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보는데 여러분들 496페이지 필수 사례 회사 코드 1007번이 있어요. 1007번. 자, 근데 1007번보다는 일단은 497페이지의 필수 예제 1번을 좀 먼저 해볼까요? 자, 회사 코드는 1005번으로 좀 바꿀게요. 자, 회사 코드 1005번에 가셔가지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세요. 자, 대손세 공제를 받아야 될 때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필수예제 1번을 봤더니 대손난 채권이 외상매출금이 있죠. 대손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띄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1개 확정땡이니까 4월에서 6월 치세요. 0406 치고, 자, 외상매출금이 대손 확정된 날이 그 오른쪽 끝에 비고란에 봤더니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2019년 4월 3일이라고 돼 있죠. 그 돈이 띄인 날은 2019년 4월 3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손난 금액이 있는데, 자, 이 대손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띄인 금액을 이야기해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띄인 금액이 110만원이래요. 거기에 110분의 10 하면은 10만원만큼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F2 누르시고, 서울. 자, 대손 사유가 프로그램에 나와있죠? 요 중에서 적절한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유가 문제에서 뭐래요? 소멸시효 완성이라죠? 6번을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손난 채권에 바드럼이 있어요. 근데 바드럼이 얼마가 대손이 발생했냐면요, 55만원이에요. 자, 55만원인데 끝에란에 비고란에 가서 봤더니 부도가 언제 발생했대요? 2019년 5월 4일날 부도 발생했다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지금 1개 확정이잖아요. 1개 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2기 때 신고해야 되겠죠. 부도 발생한 부분은.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바드럼은 안 되는 거예요. 바드럼은 무시. 자, 장기 대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채권의 성격이 빌려주고 받을 돈이죠. 빌려주고 받을 돈이기 때문에 당초에 물건을 팔고 받을 채권이에요? 아니면 빌려주고 받을 돈이에요? 빌려주고 받을 돈이기 때문에 당초에 부가세를 냈었어요? 안 냈어요? 부가세를 안 낸 채권이죠. 장기 대여금은 대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대손세액 공제는 당초에 물건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냈었어야지 대손세액 공제가 있는 건데, 장기 대여금은 채권 자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은 대손세액 공제랑은 상관없는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 건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부가세 얼마 돌려받을 수 있어요? 10만원.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조회 기간을 4월에서 6월 이렇게 조회해보세요.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세요. 했더니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 10만원 되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0만원 불러와지는데, 불러와지는 거는 됐고, 이 대손세 공제 받는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느 칸에 반영되는지를 알아두세요. 대손세 가감란에 이렇게 마이너스 10만원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96페이지의 필수 사례인데 좀 이따 보자.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저기 497페이지의 2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큰 문제죠. 되게 큰 문제인데, 자, 회사 코드는 1005번이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가보세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자, 조회 기간을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치세요.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때만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봤더니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당사는 2019년 7월 5일 주 호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원 1320만원이 2019년 11월 8일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11월 8일날 부도 발생했는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무시예요. 무시. 자, 동그라미 2번에 2014년 1월 3일자로 백두 상사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9년 8월 27일에
법원의 백도 상사에 대한 회생계획 일가 결정에 따라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지금 사유가 있잖아요. 법원에서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유는 맞아요. 법원에서 포기하라고 했으니까 사유 요건은 맞는데 이게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자, 물건을 판 날이 언제예요? 2014년 1월 3일이죠. 그럼 딱 5년을 찍으면 2019년 1월 3일이죠. 그럼 2019년 1월 3일 날이 속하는 날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니까 2019년 7월 25일까지 신고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기죠? 이기 때 안 돼요. 이거 끝났어요. 못 받아요. 5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날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지 받아준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잠깐 넘어가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2018년 9월 16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770만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현재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계장치의 판매 대금을 해소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이건 돼요. 대표자 사망하면은 어디 가서 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망했으면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대손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무라고 하면은 대손세공제가 좀 까다로워요.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가서 받아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돈이 없어가지고 없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망하면 되긴 돼요. 자, 그럼 날짜가 대손 확정일이 언제가 되냐면요 2019년 11월 20일 대손난 금액은 770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태안실업. 대손 사유는 3번 사망 실종으로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2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을 넘어갔는데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2017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 상생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0만원 중 자, 외상대금을 이미 대손세공제를 받았겠죠. 대손세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다시 회수했대요? 60%인 99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죠. 그럼 회수한 거 중에서 모두 함께 회수했어요. 부가세도 함께 회수했죠. 부가세는 세무서에다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 돼요. 그럼 이 대손세공제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시키냐면요 이렇게 넣으세요. 자, 대손 확정일 날에는 돈을 회수한 날을 넣으세요. 2019년 12월 17일 날 회수했죠. 회수한 날을 넣고 자, 이 대손난 금액이 아니라 회수한 금액이죠.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플러스고 회수한 거는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수한 금액이 마이너스 990이죠. 그럼 마이너스 90만원이어야 돼요.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회수한 거냐면요 상생. 자, 대손 사유는 문제에서 7번을 누르시고 직접 입력을 누르고 대손 채권 일부 회수 요렇게 입력하라고 돼 있죠. 자, 저장 눌러보세요. 자, 그럼 입력을 다 했는데 70만원 있죠. 70만원 70만원만큼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거죠. 대손세공제 마이너스 90만원은 다시 내야 되는 돈이죠. 그럼 퉁치면 얼마만큼을 내야 돼요? 20만원을 다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저장 누르고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세요. 자, 부가세세 신고서에서 조회 기간을 1기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하면은 아니요 하시면은 대손세액 가감란에 20만원 이렇게 반영돼 있죠. 20만원만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3번을 입력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데 회사 코드는 1008번으로 바꾸시고 1008번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조회 기간은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하시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을 할 때 해당되는 걸 넣으세요. 넣는데 일단 동그라미 3번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1, 2, 4, 5만 판단해서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동그라미 3번은 제가 할 테니까 동그라미 1, 2, 4, 5번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이 참 말장난인데 되게 문제가 좀 그래요. 자,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거래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서 될 것처럼 보이죠? 거래일이 6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20일 날 부도 확인이 된 거예요. 부도 발생일이 언제예요? 2019년 8월 21일 날 부도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낚시인데 낚이시면 안 돼요. 8월 21일 날 부도가 발생했으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되었죠? 이건 떨면 안 돼요. 못 떨어요. 네, 그래서 무시. 자, 지우세요. 입력하신 분들은 F4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F4 삭제. 자, 동그라미 2번에 외상매출금 중 8,800만원은 2016년 9월 5일 흥진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해소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해소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해소를 못하였고 2019년 9월 5일자로 동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2019년 9월 5일이고 대손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가 대손이 발생했어요? 8,800만원이 대손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흥진상사. 대손 사유는 뭐래요?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6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2019년 10월 10일자로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의 해소 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의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얘는 지금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죠. 6개월이 경과됐죠. 예, 떨 수 있어요. 그럼 날짜를 2019년 10월 10일로 하고 대손난 금액은 18만 7천원. 예, 거래처는 다도물산. 대손 사유는 7번에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6월 경과 소액채권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적절한 걸로 넣으시면 돼요.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5번은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영일만 주에 대한 채권액 1650만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9년 11월 7일 현금으로 해소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액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대손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해소한 거죠. 예, 띄었던 돈을 해소했기 때문에 다시 부가세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손 확정일에는 대손금 해소일인 2019년 11월 7일을 넣으시고, 자, 대손난 금액은 해소한 금액인데 해소한 금액이 50%면 825만원인데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죠. 마이너스 825만원 내야 돼요. 그래서 회수한 금액 있죠. 회수한 금액이 825만원이에요. 그 금액을 마이너스로 넣으라고 했어요. 회수한 금액은.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영일만주. 자, 대손 사유는 7번 해가지고 대손 채권 일부 해수.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3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근데 동그라미 1, 2, 4, 5는 판매자 입장이었죠. 자, 동그라미 3번이 좀 그런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예, 3번 문제가 이때까지 출제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내용이. 예, 완전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3번처럼 크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만 잘 풀면은 다른 문제는 요 중에서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자, 3번에 3번 보시면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원을 2019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죠.
자, 돈을 갚았대요. 이게 판매자 입장이에요? 구매자 입장이에요? 구매자 입장이죠. 구매자 입장에서 돈을 갚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갚았죠. 부가가치세 부분은 돌려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매자 입장은 이쪽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저장 누르세요. 저장. 상단에 저장 누르시고, 자, 구매자 입장은 대손 발생은 판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은 대손 변제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매자 입장은 대손 변제란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대손 변제 클릭하시고 조회 기간은 10월에서 12월. 자, 그 다음에 변제 확정일이 변제된 날이 언제예요? 2019년 10월 1일날 상환했다죠. 자, 그럼 변제한 금액이 330이잖아요. 이 변제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고서를 하나 더 작성하라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자, 거래처가 누구한테 변제했냐면요, 청수상사. 변제 사유는 당초 대손 사유를 넣으면 돼요. 당초 대손 사유가 소멸시효 완성이었죠? 6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는데, 대손이 발생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판매자 입장. 판매자 입장에서 돈이 띄인 거는 플러스 금액, 판매자 입장에서 다시 해소한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 구매자 입장에서 갚은 돈은 다시 부가세를 공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다시 갚았으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대손 변제는 변제 이 칸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전부 다 아신 거예요, 이제. 2번하고 3번 문제, 1, 2, 3번 문제, 시험에서는 1, 2, 3번 문제가 섞여서 짬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문제만 풀 줄 알면은 넘쳐 흘러요. 자, 그럼 4번 한번 볼게요. 자, 해석 코드 1008번 들어가시고, 자, 다음은 주 109의 1기 확정신고 기간 대손 관련 자료이다. 다음 내용에 의하여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키시오.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로 가세요. 자, 대손 발생액란에 4월에서 6월로 가시고, 자, 1번에 4월 1일자가 있는데, 자, 이게 대손세액 공제가 되냐 안 되냐 한번 읽어볼게요. 주 강서상사에 2016년 1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바드럼 770만원이 2018년 9월 30일 은행에서 부도 처리되어 6개월이 지난 시점이 2019년 4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다. 근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2019년 4월 1일 날이 돼요, 안 돼요? 되겠네요. 돼요. 대손 확정일이 2019년 4월 1일이잖아요. 부도는 대손 확정일이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대손 확정일이에요. 6개월이 경과했고 대손난 금액이 얼마래요? 770만원이라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넣어볼게요. 자, 거래처는 상단에 F2 누르시고, 강서상사네요. 강서상사. 자, 대손 사유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입력해보세요. 2번.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손금을 회수했죠. 거래처 주 안국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2018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 처리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550만원이 2019년 5월 3일 주 안국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2019년 5월 3일 날에 얼마가 회수가 됐대요? 550만원 회수가 됐으니까 받은 돈 550 중에서 50만원은 부가세를 다시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겠죠?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안국상사. F2 누르시고 안국상사. 자, 대손 사유는 당초 대손 사유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돼요. 7번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대손 채권 일부 회수, 이렇게 넣어도 돼요.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손금 회수된 부분은 대손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은 어떤 걸로 넣어도 크게 채점 대상이 아닌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손세액 공제 받을 게 70,
다시 내야 될 게 50 해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퉁치면 20만원 돌려받을 수 있죠. 예, 저장 버튼 누르면 이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떤 칸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대손세의 가감란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요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분계 문제 있죠. 이 문제는 분계까지 하라죠. 자,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하고 2번인데 1번부터 분계해 볼게요. 자, 대손 분계는 일반 전표입력 가셔야 되죠. 부가세랑은 관련 없는 분계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분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표입력인데 4월 1일자에 자, 1번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거는 띄인 게 뭐가 띄었어요? 바드럼 770이 띄었죠. 그럼 대변에 바드럼 770을 떠는데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지우고 저겨도 생략하고 77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바드럼 770을 떨고, 자, 차변에 부가가치세 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차변 쪽 부가세 예수금 7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띄인 거예요? 700이 띄인 거죠. 띄인 거 700은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대손 상각비, 예, 500만원 요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5월 3일자로 가세요. 5월 3일자로 가셔가지고 띄인 돈을 다시 받은 건데 얼마를 회수했대요? 550을 회수했다죠. 그럼 차변에 현금 550을 치세요. 자, 대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내야 될 게 50이에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 50. 자, 나머지 대손금 회수한 거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려야 된다라고 썼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0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인 돈을 받았을 때는 차변에 현금 550 들어오고,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대변에 살려야 될 거는 대손 충당금 500만원 살리고 50을 다시 갖다 내야 되는 거죠. 예,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은 대손에서 알아야 될 거는 전부 다 배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문제, 별개의 문제로 나와요. 별개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시오. 전표입력 문제에서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시오. 이게 딱 주제별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부분, 전표입력. 이렇게 세 가지.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 496페이지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496페이지의 필수 사례 입력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는 여기서 좀 마칠게요.